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드는 북한 이외에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군사적 안보 효율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전자파 영향 문제 등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김해 신공항 건설 이후 대구공항은 연 200만 명이라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내 TF를 구성해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 지역인 울산과 거제 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상생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55세 이상 중장년에게 파견이 허용되는 파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갖도록 사면을 실시할 것이라며 관련 수석은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갖도록 면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발표가 됐었죠.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이 내려졌는데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첫 언급인데요. 취재기 잔글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자 우선 사드와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이 조금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는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감안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사드 문제 외에 대구에 있는 군용공항 이전 문제도 현안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신공항 건설 무산 이후 K2 공군기지 이전 문제가 당면 현안인데요. 이 박 대통령이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대구 공항을 통합 이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박 대통령은 통합 이전을 통해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 이전으로 군사 작전 운용성을 유지하면서도 대구시 전체의 경제 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항 부지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TF를 구성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또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도 제시했죠. 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사와 지자체, 주민들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지역인 울산과 거제시에 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뿌리산업과 55살 이상 중장년에게 파견이 허용되는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야는 물론 노사정과 지자체 모두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예, 또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8.15 특별 사면 가능성이 언급돼 왔었는데요. 대통령이 특사 방침을 밝혔다고요. 네, 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수석들에게 이 같은 취지를 살려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2번의 사면을 실시했는데요. 지난 2014년 설 특사에서는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은 완전히 배제됐고, 지난해 강복절 특사에서도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기업인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 명만 포함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